라라라라라 유럽클럽 라라라라라 큰 거 온다. 한국 시간으로 5월 24일 새벽 1시 리버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니 뜨겁게 만드는 거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르츠 리버풀 이적 열망.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21번째 우승을 위한 스쿼드를 구성하겠다는 거대 프로젝트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리버풀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은 혹시라도 설레발이 될 수 있을까봐 비르츠라는 이름을 감히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는 왜인지 아시겠죠? 비르츠의 리버풀 이적이 근접했다. 제 입으로 감히 비르츠를 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오늘은 비르츠가 왜 리버풀로 행선지를 바꾸려는 것인지, 리버풀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비르츠에게 천문학적인 비드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르츠를 원하는 이유. 전 세계 어느 구단도 비르츠가 오겠다 하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차세대 발롱도르 주자 중 하나인 비르츠를 거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기 때문이죠. 리버풀이 무려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거대한 이적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데려오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임 체인저에 대한 갈망. 리버풀 보드지는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현 스쿼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다음 그에 걸맞는 영입, 방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타이밍을 보면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임 체인저급의 선수를 어느 타이밍에 데려왔는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 봅시다. 17-18 시즌 위리겐 클롭이 이끄는 리버풀은 14-15 시즌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게 됩니다. 2015년 10월에 부임한 뒤 단 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위리겐 클롭의 능력에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그러고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첫 번째 게임 체인저급 영입을 선언합니다. 사우스햄튼의 버질 반다이크. 물론 여름에는 공식적인 협상 제의 없이 선수와 따로 대화를 하며 설득을 했다는 이유로 사우스햄튼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영입전에서 물러났지만 수비 불안에 시달리던 리버풀은 겨울 이적 시장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안합니다. 수비수 월드 레코드 이적료 7,500만 파운드 비드. 이게 당시 얼마나 충격적인 이적료였냐 하면, 그렇게 돈이 많다고 불리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2위 벤자민 맨디와 무려 2,300만 파운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반다이크가 비싼 값을 한다고 말하지만 당시에 7,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두고 아무리 그래도 지나친 금액이라는 평가가 꽤 많았죠. 하지만 반다이크 합류와 함께 2년 연속 리그 4위 유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 게임 체인저를 영입한 결과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로 이어지며 기회를 포착한 보드지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이적시장 개입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게임 체인저 알리송 베케르 영입, 골키퍼 월드 레코드 이적료 6,700만 파운드를 비드하며 반다이크가 팀에게 준 영향력을 기대할 만한 충격적인 영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에서는 6,250만 유로로 표기됐는데 옵션 제외 금액으로 표기되었을 뿐 애초에 6,700만 파운드든 6,250만 유로든 월드 레코드 기록을 갈아치우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재는 케파와 오나나가 포함되어 알리송의 금액이 엄청 높아 보이진 않지만 당시 부폰, 크루투아가 기록한 금액의 약 2배가량 높은 이적료였습니다. 최근에도 골키퍼를 영입하는 데 있어 저만한 금액을 지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이러한 선택에 대한 보답을 하듯 두 번째 게임 체인저 알리송 베케르는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의 핵심 자원으로 6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그 승점 97점 획득, 19-20 시즌에는 반다이크와 함께 리버풀의 리그 19번째 우승, 30년 만에 리그 우승까지 만들어냈죠. 이렇게 달콤한 결과를 안겨다준 두 선수의 사례를 토대로 보드지는 계속해서 게임 체인저급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슈아메니, 벨링엄, 카이세도. 하지만 이 선수들 모두 리버풀을 첫 번째 행선지로 선택하지 않으면서 2018년 여름 이후로 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만한 파격적인 영입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현 시점 전 세계 공격형 미드필더 1황 플로리안 비르츠가 리버풀을 선호하며 레버쿠젠과의 이적료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적이 성사된다면 에드워즈가 본격적인 권력을 잡은 이후 발생하는 세 번째 게임 체인저 1억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플로리안 비르츠를 데려오게 됩니다. 챔스 진출에 성공하자 클롭 손에 쥐어준 버질 반다이크, 챔스 결승 진출에 성공하자 다음으로 선물해준 알리송 베케르, 20번째 리그 우승을 이뤄내자 슬롯에게 보답하는 플로리안 비르츠. 앞선 사례에서의 결과를 본다면 리버풀이 현 이적 시장을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다음 행선지는 21번째 리그 우승, 빅이어라는 것입니다. 비르츠를 위한 1억 5천만 유로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그대로 지불하게 될 경우 축구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 네이마르, 은바페
음바페 다음으로 세 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역대 가장 비싼 독일 선수로 평가될 것이며 비르츠 본인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합당한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비대해주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금액임은 맞지만 게임 체인저라는 판단이 확신으로 이어질 때마다 월드 레코드를 기록했던 리버풀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재 비르츠의 1억 5천만 유로는 합당한 금액이라 평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르츠 오피셜 발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 긴 말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로마노, 온스테인의 코멘트만 봐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몇 %인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로마노의 언급을 보면 플로리안 비르츠는 리버풀로 이적하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레버쿠젠에 전달했다. 비르츠는 리버풀 이적만을 원하기 때문에 계약 합의는 완료되었고 확정된 상태다. 앞서 보도된 대로 구단 간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이며 리버풀은 이번 계약을 곧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길어지는 이적 사과는 아니다. 내용 그대로 비르츠가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거부하고 리버풀로의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개인 협상 끝,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만이 남은 상황으로 1억 5천만 유로까지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있던 리버풀은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거나 몇 년에 걸쳐 분할시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비르츠가 리버풀로 오게 되는 것일까? 시간적 순서로 보시면 첫 번째로는 맨시티의 비르츠 영입전 포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적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밝혀지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비르츠와의 꾸준한 관계를 유지한 팀은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두 팀이었습니다. 독일 선수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구단 바이에른 뮌헨과의 접점은 당연하고 세계 최고의 감독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에 대한 관심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맨시티가 이적료 포함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약 4,700억에 달하는 비르츠 영입전의 부담감을 느끼고 손을 떼버립니다. 금액적으로 지나치다는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에른 뮌헨 홀로 남게 되죠. 리버풀은 바로 이 틈을 노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력적이지 않았던 바이에른 뮌헨의 프로젝트. 결과적으로 구단 간의 협상, 개인 협상 모든 부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구단 간의 협상을 보시면 너무 간단하게 이적료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억 유로 안팎의 이적료를 제안했으며 리버풀은 1억 3천만에서 1억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안했습니다.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같은 리그로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내는 것도 달갑지 않은 가운데 바이에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맨시티가 금액 부담으로 포기하게 되니까 리버풀은 틈을 파고들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고 레버쿠젠을 찾아온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이후 선수 간의 개인 협상을 둘째치고 부족한 돈으로는 결코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선수와의 개인 면담도 문제였습니다. 03년생의 비르츠가 레버쿠젠을 떠나는 이유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적하려는 팀의 감독이 누구인지, 현 스쿼드와 미래 프로젝트는 어떤 방향성을 그리고 있는지, 자신을 필두로 어떻게 팀을 꾸릴 것인지 까다로운 기준선에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맨시티가 빠져버리게 되자 비르츠 입장에서는 콤파니 혹은 슬롯으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순수 감독 역량 하나로 비르츠의 마음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 키커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비르츠가 리버풀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아르네 슬롯과의 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르츠는 뱅상 콤파니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현재는 리버풀 행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르네 슬롯은 명확한 게임 모델 안에 비르츠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것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콤파니는 슬롯과 비교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비르츠의 마음이 더욱 리버풀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해외 진출을 하며 독일에 남지 않고 돈도 거하게 주면서 비르츠도 만족한다? 이적 속도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는 빠른 협상 완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남은 변수는 단 하나, 레알 마드리드. 비르츠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은 전 세계적으로 몇 없습니다. 만약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하는 사비 알론소가 비르츠를 강력히 요구하면 이적료를 부담하기 위해 누군가를 판매하며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리버풀은 혹시라도 지체되었을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갑작스럽게 참전할 가능성이 있어 빠르게 원하는 금액을 주면서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로마노가 언급했듯이 리버풀이 이적료만 맞춰준다면 개인 협상까지 완료된 현 상황에서 오피셜 발표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결론, 게임 체인저를 갈망하던 리버풀 입장에서 플로리안 비르츠는 안성맞춤 그 자체입니다. 메이킹 퀄리티를 높여야 하는 아르네 슬롯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동시에 향후 5년 아니 10년도 책임질 수 있는 차세대 발롱도르 주자를 데려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장 내에서 비르츠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어떤 전술적인 이점을 만들어주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피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